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44년 명정통 8년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5일 정육 첫 번째 기사 대사를 지났어도 명백히 문부가 있는 자는 조사하게 하고 무고하면 좌제하는 법을 세우라. 일금부 제조 박종우, 한화학, 유수강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예전에 내가 태종을 모시고 있는데 박은이 아뢰기를 이제 유사에서 풍문으로 들은 것을 가지고 탄핵하니 옳지 아니합니다 하니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태종께서 이미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세웠는데 이제 거행하니 실로 옳지 아니하다 하심으로 내가 황공하여 대답하지 못하고 물러나와 지신사 원숙을 불러서 물으니 숙이 대답하기를 풍문을 거행하지 아니한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그것은 은히 잘못 아랜 것이옵니다 하였다. 만약 풍문으로 들은 것을 거행한다면 아래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고로 조정께서 그 법을 혁파하였고 또 율문에 간통하였다고 지명만 한 것은 논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집에 불을 놓은 자는 모름지기 방화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야 죄를 주고 부모를 꾸짖는 자는 친고라야 형벌하게 되니 이와 같은 류의 죄의 큰 것이니 비록 시비를 묻지 말고 치죄하여도 가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말하기를 불을 놓은 자리에서 잡혀야 하고 친고하여야 처형한다 함은 성인이 법률을 제정할 때 있었은 간사한 무리들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올가 넣어서 원수와 원한을 풀게 할까 염려하여서이었다. 이제 사헌부에서는 감찰의 고발에 의하여 탄핵하였으니 풍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감찰들이 한갓 이추의 말만으로 고발하였으니 이는 곧 일이 풍문에 속한 것이나 뒤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장차 다 들어서 탄핵하겠는가? 만약 다 들어서 탄핵한다면 장차 영구하게 법으로 하겠는가? 만일 고자질한 것이 거짓말이라면 반조하겠는가? 그 법이 만일 세워진다면 원수지고 원한 있는 자가 비록 도리어 그 죄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누명씌워 유혹되게 하려고 무고하는 자도 역시 있을 것이다. 경들이 승지들과 함께 의논하며 아뢰게 하라 하니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와 같은 일은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니 불가업을 탄핵하여 할 것이오나 만약 이추가 무고한 것이면 도리어 그 죄를 받는 것이었고 심선이 실제로 그 죄를 범하였으면 비록 종신토록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니 모름지기 다시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황희 신계를 부르게 하고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 조서강에게 명하여 가만히 희 등에게 이르기를 심선의 일은 마땅히 조사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비록 대사를 지났어도 명백하게 문부가 있는 자는 의당 조사하고 대사 이후의 일이라도 문부가 없는 자는 반드시 명백하게 고소한 연후에 조사하도록 허락하게 하되 무고하면 좌제하는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여 말하기를 이제 대간이 조관이 고신에 서경하는 것을 의논하는데 혹은 두 번이나 서경하지 아니하고 혹은 고신에 정조외라고 쓰는데도 임금이 알지 못함이 옳은가 반드시 계달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고신의 정조외라고 쓰는 것이면 반드시 아랫위에 시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고신의 법대로 한다면 대간이 족친 계통에 흠접이 있는 것을 알고서 서경하지 않는 것이 많을 것이오니 전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것이옵니다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대소조관이 탄핵받는 자가 특명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제하고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법을 이미 세웠는데 이제 사무가 정체될까 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한 것을 아뢰어 청하였는데 권제가 항상 말하기를 탄핵을 당하고도 관직에 나아가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하니 경등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황희 신계 조서강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각사에 다 사무가 있어온데 만일 탄핵을 당하여 출사하지 아니하오면 혹은 일이 정체될 것이옵니다. 사제 외에는 다 관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5일 정리후 두 번째 기사. 중추원사 이징옥이 평안도 방수 자진 응모자의 시험과 쌀로 번역을 면제, 병기의 부족 등에 대해 아래다. 평안도 연변에 자진 응모하여 방수하는 자가 양식 운반하기를 꺼리하여 스스로 응모하는 자가 점점 적어지오니 장래가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본도에나 타도의 자진 응모하는 사람으로 활과 말에 능한 자는 신력이 있는 것을 논하지 말고 그 도의 관찰사 도질제사가 제주를 시험하여 병조로 보내고 병조에서 다시 시험하여 대를 편성해서 그 원근을 헤아려 나누어 보내서 방수하게 하소서. 이 앞서 방수한 자는 매년 1호에 쌀 15두를 본진에 바쳐야만 본역을 면제하게 했으니 만호나 수령이 그 쌀로 자진 응모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되 매년 3월부터 10월에 이르는 동안 방수하게 하옵고 입보한 뒤에는 식량을 지급하지 말고 제 집으로 왕래하면서 마음대로 휴식하게 하옵되 마땅히 관직을 제수하게 된 자는 지체하지 않도록 한다면 비단 군사나 말만이 휴식하게 될 뿐 아니오라. 사람들이 다투어가며 자진 응모하여 군주리 실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연변의 장정들은 다 궁시를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을 하였사온데 빈궁한 무리들이 제 스스로 장만하지 못하여 병기가 없는 자가 퍽 많사오니 강변에 저축해 있는 병기를 주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그 방수에 자진 응모하는 자를 경우에서 실제하는 방책은 진실로 어렵지 아니하오나 다만 본도 군사가 자원해서 쌀을 바칠 것인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사오니 자세하게 물어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옵니다. 또 그 연변에 사는 백성이 빈궁하여 제 스스로 병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수요와 분급한 뒤에 남아있는 병기의 수요를 마감하여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정 비밀에 관계되는 문서는 함봉하여 승종원 관리에게 주게 하다. 승종원에 전지하기를 조정에 내려보낸 조칙의 모든 일이 조정 비밀에 관계되는 문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함봉해서 승문원 관리에게 주게 하되 연구원 항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이대의 조기 부의로 종의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6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일지주 좌지 원차랑이 토산으로 바치며 동지의 화호를 맺기를 청하다. 원차랑이 승시, 음지 등 사민을 보내어 토산으로 바쳤다. 그 서기에 말하기를 부조의 옛 법칙을 따라서 상국의 방문을 통하오니 천총에 앙달하시기 복망하옵니다. 차량이 어릴 때부터 나라의 권력을 잡아서 이미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화호의 뜻을 통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므로 작은 배를 띄워서 사자를 보내었고 동지의 화호를 굳게 맺고자 하여 감히 변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원하옵기는 상국에서 건너오는 배편의 이웃으로 좋게 지낸다는 뜻을 욕된다 하지 마시옵고 하사하시오면 우리 주에서는 더욱 은혜로 여기어 엄하게 폭력 금하는 것을 더하여 길이 임금 사랑하는 정성을 품을 것이옵니다. 변변하지 아니하는 토산물을 별폭에 갖추 기록하나이다 하였다. 예조에서 회답하여 말하기를 귀주는 우리나라 가까운 이웃이어서 조카의 부조가 의를 사모하여 정성을 바쳐서 화호를 맺어 변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조카가 선대의 아름다운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전위하여 보내와서 옛 화호를 다시 개석하게 하고 또 폭력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겸하여 예물을 바쳐 정성된 마음이 간절하고 지극한지라 전하께서 이를 가상하게 여기시어 특별히 백세면주 8필, 흑세마포 8필, 호피 4영, 잡채와석 10장, 정포 22필을 하사하시어 돌아가는 사자편에 붙여 보내니 영수하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6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사미, 시라 등 13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간통 혐의로 의금부에 갇힌 심선을 석방하여 관직에 나아가게 하다. 의금부 제주 박종우, 권맹손, 유수강 등이 아뢰기를 심선의 아내가 상언하되 의금부에서 신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였사오니 신등이 인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인의 말을 허물하잘 것이 있겠는가 인념하지 말라 하고 인하여 종우 등과 김종서와 여러 승지에게 이르기를 지금 심선의 옥사로 하제명을 신문하니 제명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또 인리에게 물은 즉 인리도 역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장차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종서가 아뢰기를 처음부터 신은 반드시 정상을 캐내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마땅히 간통이라고 지목만 하는 것은 논하지 말라는 법을 써서 다만 이추만을 죄주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허락하고 심선은 석방하여 도로 관직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하삼도 각포에 사람을 보내어 방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하삼도의 각포는 실로 적들이 다니는 요충이 오니 마땅히 항상 적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더욱 방수를 삼가야 할 것이온데 만호 등이 상사로 보아 넘겨서 그 전함을 심해 살피는 것이 허술해졌사오니 갑자기 완급이 있사오면 제때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하건대 사람을 보내서 전함과 병기 또는 방수의 상황과 싸움을 연습하는 시설 동작과 배 짓는 데에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점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한강에서 물이 넘쳐서 인가가 떠내려가고 침몰되었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장령 조자가 병으로 수령직을 사직하는 자에게 6년 동안 서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함을 아뢰다. 전날에 신등이 아뢰기를 이제 수령에 제수된 자가 혹은 그 사이에 개청하였거나 혹은 다른 연구로 면직된 자는 다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법에 구애하지 아니하고 혹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고 혹은 화질에 승진되었는데 재임하던 수령이 병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것을 본도의 감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갈리게 한 자도 모두 6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오니 이리 크게 고르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한 가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사온데 안엄경 같은 자는 밤제도 지내기 전에 급히 수령을 제수하여 부임하지 못하였고 민공은 수령으로서 전을 받들고 서울에 왔다가 갑자기 질병에 걸렸사온데 이조에서 사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고쳐 제수하였사오니 이는 다른 회피하는 것과의 비교가 아니옵니다. 청하건대 상제로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아랫바의 말은 내가 수령을 회피하는 자는 다 파면하기를 청하여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법을 지키자고 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도리어 임수에 있다가 사면한 자를 다시 사용하자고 청하니 이것은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법을 헐자는 것이냐? 너희들이 법을 맡은 관원으로 어찌하여 법을 허는 단수를 열려고 하느냐 하니 자가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모두 다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 수령을 회피하는 자는 역시 6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법에 의하여 다 파면하기를 청하옵니다. 엄경과 민공의 일은 그 죄가 아니오니 다시 재량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에 경질된 수령이 다 부득이한 사람이었다. 엄경의 일은 마땅히 다시 상고하게 하겠으나 민공 같은 것은 경미하게 다시 사용하면 기회를 얻어 서울에 와서 면직되기를 꾀하는 자가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중추원사 이징옥이 아버지의 잦은 질병으로 면직을 시켜줄 것을 청하다. 상서하기를 신이 본디 용렬한 자격으로 잘못 발탁하심을 입어 외람되게 은혜를 도둑질하였사와 신의 아비 이 전생이 늙고 병들어
집에 있사오며 앉아서 제추의 영화를 받잡고 여러 번 곡식을 하사하시는 언명을 입었사오며 신의 형 이징석은 매양 고향 가까운데 절호를 주시어 영화롭게 공양하는 데 편리하게 하시었고 신의 아우 이진규도 역시 특별히 감찰을 제수하시어 돌아가 정성을 하게 하시오니 신의 일가 부자 형제가 모두 다 성상의 사랑을 입사와 은혜의 우악함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서북의 위임을 받자옵고도 들끌만한 도움도 드리지 못하였사온데 전학계 없어 신의 부자가 멀리 떨어져 서로 생각하는 점을 곡진히 살피시고 갑자기 영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신이 진시로 마땅히 대궐을 떠나지 말고 조석으로 수기하여야 할 것이오매 신의 큰 다행이옵니다. 그러하오나 생각하오면 신의 아비 전생이 나이 금년에 92이었고 더구나 자주 질병에 걸려서 기식이 어려우므로 항상 아침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보다도 먼저 죽으면 끝내 한없는 슬픔을 품을까 염려되오니 복망하옵건대 성작께 없어 신의 직사를 면하여 주시오면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면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19일 신축 네번째 기사 사문의 영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0일 이민 첫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정춘경의 조기 관악과 종이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0일 이민 두번째 기사 명나라에 진안하는 배에 파손을 입힌 예조의 해당 관리를 사관원에 명하여 탄핵하게 하다. 처음에 명나라에 진언하는 홍세저포 한 필에 파손된 곳이 있었으므로 사무부에 명하여 예조의 해당 낭청과 재용감 도염서 관리를 탄핵하게 하니 장령 조자가 아뢰기를 비단 의정부와 육조 당상에게만 해당될 뿐 아니었고 본부의 지비도 역시 참여하였사오니 의당 함께 행문하여 하옵니다. 청하건대 다른 관청에 옮겨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 육조와 지비는 탄핵하지 말고 다만 그 해당 관리만 탄핵하라 하였다. 자가 다시 아뢰기를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경하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고쳐 사관원에 명하여 탄핵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1일 개묘 첫번째 기사 애매한 이로 선의 간통을 고한 이추의 관직을 파면하고 속장에 처하다. 속장 80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0일 갑진 첫번째 기사 기후 보사자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0일 갑진 두번째 기사 이명신 이와 이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신 이와 이연으로 중추원 부사를 조수량으로 예조 참의를 이익박으로 형조 참의를 이휴로 첨지 중추원사를 김조로 충청도 관찰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제주에서 중국으로 바람에 밀려간 사람들을 확인하려 절일사편에 주문을 보내다. 제주 선위별관 정광원이 지게하기를 본주 사람인 광권도 조괴실 초송 등이 장사하려고 추자도에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오니 생각하온데 바람에 밀려 죽었는가 하옵니다 하는 임금이 즉시 승문원 제조 신계 권제 김종서 정인지 안승선 김청 안지 등을 불러 이르기를 이제 정광훈이 아린 사람의 성명이 칙서에 기재된 바의 성명과 자음이 서로 같으니 아마 본국에서 바람이 불려간 사람인가 한다. 진시로 마땅히 주문하여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시켜서 주문하여 하겠는가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절일사편에 붙여서 보내는 것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전라도 관찰사와 제주 안무사에게 전지하여 바람에 불려간 사람의 성명과 체격과 모양을 다시 조사해 치게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5일 정리 첫번째 기사 부정한 제사를 금지하는 법에 관한 의정부의 건의. 의정부에서 조목별로 부정한 제사를 금지하는 법을 진술하였다.
1. 조부모나 부모의 혼을 그리고 무당의 집으로 청해서 이름하기를 위호라 하고 혹은 형상을 그리고 혹은 신의 노비라고 칭하고서 무당의 집에 바치거나 혹은 노비는 바치지 아니하여도 혹은 위호를 설치하고 혹은 조부모의 신을 무당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뻔한사오니 그 가정을 불효로서 논하되 복량을 권한 율에 의하여 과제하고 영영 소용하지 아니하며 그 노비는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하소서. 또 병을 구한다고 하여 대명이라 칭하고 노비를 무당집에 헌납하는 자는 그 가장을 역시 제사에 위반한 율로서 과제하고 노비는 역시 관가에 몰수하게 하소서. 1. 야제 및 무당집과 송악, 가막, 개성부, 대점과 각각 그 고을의 성왕 등지에 신이 가서 엄사를 지내는 자 및 양가의 부녀로서 비병한다 칭하고 무당집에 붙여 있는 자는 그 가장을 제서 유의율로서 과제하소서. 1. 검령을 범한 무녀는 율에 의하여 과제하되 서울에 쓰이면 외방으로 쫓고 외방이면 타도로 쫓아내소서. 1. 검령을 범한 부녀가 만약 가장이 없으면 그 장자가 없으면 차자가 없으면 장손이 없으면 차손을 죄주고 만약 가장과 자손이 없으면 부녀자 자신에게 죄줄 것입니다. 1. 무녀들이 혹은 고금에 없는 신이라고 칭하든가 혹은 당대에 사망한 장수나 증승의 신이라고 칭하면서 별다리 신호를 정하고 제 스스로 이르기를 신이 내 몸에 내렸다고 하여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자는 요망한 말, 요망한 글을 조작한 율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소서. 1. 무적에 올리지 아니하고 요무라고 하면서 서울에 섞여 사는 자가 퍽만싸우니 모두 성외로 쫓아내게 하되 언익한 자는 하였으는 아니 될 일을 한 율로서 중하게 과제하고 무적에 등록하게 하소서. 1. 무당과 각 사람이 만일 범죄한 것이 있는데 그 동의의 관련과 방의 별감과 책장 등이 검찰하지 못하였으면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1. 서울이면 사원부에서 외방이면 감사나 수령이 그들의 뜻하지 않은 시기에 창조를 덮쳐서 항상 검가에 엄격하게 검지하는 법을 시행하여 항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조화 참찬 권제와 조서강의 오래된 비각을 허물 것을 건의하다. 여러 곳의 비명이 혹시 비에 식히고 바람에 갈려서 자획이 이지러질까 염려되어 집을 지어서 바람과 비를 가리게 하였사온데 그것은 비록 아름다운 뜻이나 항상 수리하지 아니하면 혹시 기울어지고 무너져서 비명도 역시 헐하게 될 것이오니 청하건대 예전에 있던 비각을 모두 다 철거하게 하소서 하고 조서강이 또 아뢰기를 여러 능의 비각도 이제 비록 든든하지만 만세 뒤에 혹시라도 수리하는데 태만하여 기울어지고 무너질까 두렵사옵니다. 춘추에 새실집이 무너졌다고 썼사오니 하물며 비각이겠습니까? 여러 능의 비각도 역시 마땅히 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예조에 명하여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새실은 종묘의 신실이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살인한 죄수 이중산 이보남을 율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다. 경기도 원평의 죄수 이중산과 평안도 희천의 죄수 이보남이 살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종친들이 정해진 과제를 다 읽은 후 매 분기마다 교관들이 시험하여 방학을 허락하게 하다. 종학과 종부시에 전제하기를 학교에 나가는 종친으로 소학과 사서 이경과 소미 통감을 통한 자는 그 연한을 정하여 방학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하였으나 통에도 사등이 있고 또 일서를 고강하는 수도 역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부터는 종친들이 정액의 경서를 다 읽은 뒤에 매양 사찰의 첫달을 당하여 교관이 일제히 모여 일서마다 5곳을 강하게 하여 모두 약통
이상인자는 마땅히 방학하는 것을 허락하고 매서에 5곳 내에서 조통한 자도 역시 방학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6일 무신 두번째 기사 우찬성 황부인의 헌의에 따라 평안도에 2고를 두다. 평안도에 위원 우에 2고를 두었으니 우찬성 황부인의 헌의에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7일 기후 첫번째 기사 의정부 우참산 이숙지를 북경에 보내어 성지를 할애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7일 기후 두번째 기사 살인한 제수 한강 중의회를 율에 의해 처참하다. 전라도 인비의 주에서 한강과 경기도 고양의 주에서 중의회가 살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해 처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8일 경수 첫번째 기사 종정승이 연이라 등을 보내 토선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8일 경술 두번째 기사 살인한 죄수 안노 김현을 율에 의하여 처참하다. 형조의 쌀이기를 충청도 공주의 죄수 안노과 경상도 선산의 죄수 김현이 싸우다가 살인하였사오니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결형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신해 첫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신해 두번째 기사 정교하는 일을 교지라 칭하고 세한 일은 전지라 칭하고 승지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유사에 내리도록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무릇 정교하는 일은 모두 교지라 칭하고 세쇠한 일은 전지라 칭하고 승지가 역시 신아무개라고 서명하고 인을 찍어서 유사에 내리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신해 세번째 기사 이승손 등이 온천 거둥을 건의하다. 이승손, 강석덕, 황순신, 박이창 등이 아뢰기를 금년에 비록 수한의 재해가 있었사오나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함교, 평안도는 조금 풍작이었고 강원, 황해 두 도는 비록 흉년이오나 역시 병진년의 비교가 아니되옵니다. 이제 성체가 편하지 못하시온데 다른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고 목욕하신 뒤에 좀 그 효임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금년에 다시 온천에 거둥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온천에 목욕하는 것이 2~3번이나 눈이 어두운 것은 전보다 갑절이나 되니 나는 다시 목욕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손들이 다시 아뢰기를 이 앞서 1년에 2번 거둥하신 때가 없었사오니 금년엔 2번 거둥하시어 효염을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듣지 아니하며 청하기를 2~3번이나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모욕한 뒤에 내 눈이 더욱 어둡다. 모욕해서 효염을 얻으면 가하지만 만일 혹시라도 더 어두워지면 이는 위태로운 짓이니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 여러가지 의방 방문에 모욕하면서 눈을 치료한다는 말이 없는데 2번이나 온천에 거둥하여 공개해 이바지하는데 괴로움을 이루 기록할 수 없었다. 임금이 비록 다시 거둥한다 해도 오히려 마땅히 간에서 그치게 할 것인데 이제 아첨하느라고 공교롭게 말을 꾸미는 것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다. 또 승손이 전에 대가를 호정하여 온천에 갔다가 수령들이 주는 것을 많이 받아서 배에 실어 집으로 보냈으므로 이때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았다. 아첨한다고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신해 네번째 기사 좌찬성 하연 등이 온천 거둥을 청하나 받아들이지 않다. 좌참찬 권제가 역시 온천에 거둥하기를 청하여 2~3번에 이르는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붕우가 죽으면 곡하고 눈이 어두우면 곡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곧 사람의 큰 병이다. 내가 어찌 몸을 사랑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온천에 목욕할 때 눈동자에 가리는 막이 있었는데 아마 열기가 위로 올려 치밀어 그런 것이라 여겼더니 이내 낫지 아니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욱 어두우니 이것은 나의 종신의 병이라 목욕으로 고칠 것이 아닌 것이다. 비록 온천을 서울로 옮겨와도 나는 목욕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101권 세종 25년 8월 29일 시내 5번째 기사 강간범 불정과 살인범 이화를 교령에 처하다. 전옥의 죄수 불정이 어린 계집을 강간하였고 함길도 단천 죄수 이화는 살인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모두 유례에 의하여 교령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01권 세종 25년 9월 1일 임자 첫번째 기사 동소로 가모와 아모카의 야인들이 내지에 살 수 있게 하다. 함께도 도우절개사 정갑손이 치게 하기를 동영이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사온데 판도가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서 영영 그 백성이 되었사오나 중국 사람들과 함께 처하게 하지 아니하고 따로 성보를 쌓아서 살게 하고 동영이라 칭하여 구별하였습니다. 동소로 가무의 어미가 회령성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였사오나 청하건대 아직은 성 밖에다가 집을 지어 살게 하고 극진하게 무율하여 적심을 보이고 그 성심으로 귀화하는가를 시험한 뒤에 성 안에 사는 것을 허락하여 동인의 교화를 보이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와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동영이는 스스로 한위를 이룩하여 주민이 수만에 이르니 그 형세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오니 하물며 소로 가무는 높은 관작을 제수하고 인장을 줘서 우리나라 여자에게 장가들고 내지에서 삶으로 이미 성안에 사는 것을 허락하고 집을 주었는데 이제 또 자청해서 늙은 부모와 함께 성안에 살겠다고 하니 말이 순하고 이치에 옳은 것이온데 만약 또 허락하지 아니하면 제가 반드시 의심할 두 마음을 가질 것이었고 또 그 전처가 이미 죽고 후처를 데리고 돌아오면 형세가 반드시 맞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성 밖에 처해서 거생하라 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아니하오니 아직은 전번 의논에 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만약 그 부하들과 함께 성 안에 살겠다 하면 땅이 좁은 것을 칭탁하여 허가하지 않는 것이 역시 편리할 것이옵니다. 하니 그대로 좋고 드디어 갑손에게 해답하여 이르기를 예전에 당 태종이 돌궐의 항복한 무리를 내지에 처하게 하리 하니 위징이 의논에 말하기를 마땅히 놓아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중국에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였고 진나라 초년에 여러 오랑캐가 백성과 섞여 살므로 곽흠 강통이 다 무죄에게 권하여 변방 밖으로 몰아내어 나니 계제를 없애게 하라 하였다. 무죄가 하였으나 무죄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뒤 20년 뒤에 이 락의 사이가 드디어 흉노의 구역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일의 밝은 거울이었다. 태종이 듣지 아니하고 돌고를 변방 아래 두었다가 후세의 오랑캐의 난이 있었으므로 논하는 자가 태종이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돌궐은 지경이 구별되므로 같이 살지 않아서 그 마음은 반드시 다를 것이니 진시로 섞여 살 수 없는 것이지만 저 아모카 야인은 대대로 우리 국경 안에 살았으므로 본래부터 우리 백성들과 섞여 살았으니 역시 나의 적자이다. 그러므로 혹은 함길도 내지 혹은 경중에서 귀화해 사는 자가 무려 수백인데 관작을 제수하여 조정 단열에 참여하여 관직이 중추원에 있기도 하고 또 겸사복에 이른 자도 역시 많으니 이로써 본다면 저들이 성심으로 우리에게 귀화하여 이미 의심한 두 마음이 없는 것이요 내가 적심으로 저들을 대접하여 안팎의 다름이 없었으니 어찌 중국과 돌굴로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겠는가 경은 알아두라 하였다. 이 락은 중국의 중앙지대를 말한다. 세종시로 101권 세종 25년 9월 1일 임자 두번째 기사 아내를 죽인 김일효와 살인을 한 김용, 서송은 교형에 처하다. 전라도 담양 주회수 김일효가 아내를 때려 죽였고 강진 주회수 김용은 살인하였고 경기도 안산 주회수 서송이 싸우다 살인하였사오니 청하건대 모두 유례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2일 개축 첫번째 기사 세자가 무사히 활 쏘는 것을 보다. 세자가 후원에 나가서 무사히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2일 개축 두번째 기사 장령 조자가 무당을 쫓아낼 것과 남에게 첩을 중례해주고 엄난하여 파면된 이명신의 중추 제수를 초래할 것을 청하다.
음사의 건법을 여러 번 교지를 내리셨고 또 원전에 기재되어 있사오는데 이제 또 건방을 세우신 것이 지극히 엄밀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나라 무당이 아직도 있사오니 이는 근본이 끊어진 것이 아니옵니다. 청하건대 원방으로 내쫓아서 그 요수를 팔지 못하게 하소서. 이 명시는 종묘에 제기하고 있으면서 남에게 처벌 중매하여 주어 엄난하고 더러워 행금이 없으므로 관직을 파면한 지 오래지 아니한데 다시 중추에 제수하였사오니 실로 옳지 아니하옵니다. 청하건대 그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엄사의 금지는 조종 때부터 시작하였지만 웅녀들이 아직도 끊어져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내 어찌 감히 갑자기 혁파할 수 있겠는가. 비록 법은 세웠으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명신의 일은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러나 영영 수용하지 못할 죄가 아닌 것이다 하였다. 자가 다시 아뢰기를 무녀의 건법이 이미 어마운데 이제 또 다 바깥으로 내쫓는 조종께서 세우지 못한 법을 세우면 어찌 더욱 빛이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멀리 내쫓을 수 없다면 동서 활원 옆에 모여 살게 하여 병든 사람을 구하게 하고 서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명신은 영영 소용하지 않을 죄는 아니오나 죄악을 징계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갑자기 소용하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법을 세우는 것은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시행할 수 없는 법은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또 명신은 어찌 그것으로 하여 끝내버리고 소용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자가 또 아뢰기를 구례의 승지로 이 병조를 겸한 자가 전주에 참여하였사온데 요사이는 주의할 때를 당하여 특명으로 승지 2인이 나누어서 이주와 병조에 참여하고 6승지가 번갈아 전주에 참여하게 하오니 승지는 가깝게 모시고 위임 받는 자이온데 오직 주의에만 믿지 아니하시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이조 병조 당상은 혹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형을 맡아서 5, 6년에 이르렀사온데 홀로 승지만을 의심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옵니다. 예전에는 분경하는 집이 둘이었는데 이제는 분경하는 집이 6이 되옵니다. 청하옵건대 예전에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말하는 자가 하나만이 아니니 내가 장차 다시 생각하겠다 하고 그 법을 혁파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이승손이 왕의 이름을 수용의 배면에 쓸 것을 건의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태조의 젊었을 때 수용이 평양과 개성부에 있었고 만년의 수용이 함흥과 전주에 있었는데 대개 평양은 태조께서 즉위하신 뒤에 거동하신 땅이요 또 평안과 개성부는 다 중국이 사신이 경과하는 곳이니 만년의 수용을 봉안하여야 할 것이요 전주, 함양, 경주는 소시의 수용을 봉안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 수용의 가장자리에다가 어느 왕의 영이라고 쓸까 하는데 예전에 그런 제도가 없으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니 이승손이 아래기를 상교가 윤당하시오나 다만 수용 가장자리에다 어느 왕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예전에 그런 제도가 없사오니 그 배면에다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사직을 청하다. 상은 하기를 신은 소시로부터 병이 많아싸운데 이제 나이 70에 여러가지 병이 모두 생겨서 정신이 혼미하여 진언하는 박물을 봉해 싸는 것은 막중한 일이온데 신이 스스로로 있으면 친히 감시하면서 살피는데 실수하였사옵니다. 만일 주문사가 다시 살피지 아니하였사오면 공경하고 근심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사와 거의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으므로 유사가 조사해 신문에서 죄주기를 청하였사오니 신이 중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거기 생각하오면 정성이라는 것은 대강을 유지하여 크고 작고 정밀하고 거친 것이 각각 그 처소를 얻게 하는 것이 그 직무이온데 신은 천성이 노둔하고 학식이 얕고 짭싸운데 인재가 없어 그 자리를 받자온 지 5년이나 되었사오나 끝내 건의에 밝힌 것이 없사옵고 한갓 사무의 말절에만 정신을 쓰옵는데 과실과 착오가 역시 많았사옵고 또 이제
이와 같은 큰 잘못을 저질렀사온데 비록 늙으신 도령으로 관대하게 용서하시오나 그 부끄러운 낯으로 정부에다 앉아서 비평하는 의논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옳지 아니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지극한 정상을 살피시와 신의 직무를 갈아주시면 신으로 하여금 분수에 편안히 있으며 쇠한 연령을 조양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두번째 기사 조서관,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서강으로 이조 참판을 권맹손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유수강으로 한승부 윤을 성봉조로 형조 참의를 이익박으로 공조 참의를 이승손으로 승정원 도승지를 강석덕으로 조하승지를 유이선으로 우승지를 황수신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로 동부승지를 손사승으로 사관은 좌헌납을 김세민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세번째 기사 새로 제수한 수령이 사면하는 것을 엄하게 검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새로 제수한 수령이 사면하지 못하는 금령은 일찍이 여러 번 입법하였는데 요사이 망령되게 불긴한 연구를 칭탁하고 상언하여 면죄되기를 바라는 자가 퍽 많으니 비단 인신이 직무에 봉사하는 의리에 의근할 뿐 아니라 그 성법을 경밀히 여기는 것이니 매우 불가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엄하게 검단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네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하 조말승이 상소한 진술한 도적을 없애는 방책을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4일 을묘 첫번째 기사 병조에서 수기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입직한 제추들이 혹 마음대로 출입하여 수기가 허술할 염려가 있게 되면 진시로 불가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본조에서 무시로 점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5일 병진 첫번째 기사 동나송계와 동간고가 서로의 잘못으로 다툼에 이를 용서하고 다 이르다. 귀한 동간고가 예조에 호소하기를 동나송계가 나의 우마와 미국을 빼앗고 또 입거한 사람의 우마를 빼앗았습니다 하고 나송계가 역시 호소하기를 동간고가 본국 사람을 도둑질해다가 올량압에게 팔았습니다 하여 예조의 아뢰므로 정부와 같이 의논하여 아래라고 명하니 하연이 의논하기를 나송계가 빼앗은 물건으로서 이미 발견된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외의 것은 조사하지 말게 하고 나송계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너의 죄를 다스릴 것이나 이미 대사가를 지났으므로 논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그 호소한 바 간고일은 역시 일러 말하기를 고소당한 자가 비록 고소한 사람의 과악을 폭로하는 것을 청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국법이 있다 하여 청리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신계 권제 허우는 의논하기를 나성계가 빼앗은 바의 물건은 다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성계에게 이르기를 너 죄가 작지 아니하니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징치할 것이나 아직은 특별한 언명으로 용서한다 하고 나성계의 고소한 일은 비록 법에 청리할 것이 아니오나 귀하인을 대하는데 어찌 다 법에 구애되겠습니까? 역시 마땅히 청리하게 하소서 하고 김종선은 의논하기를 이미 발견된 물건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의 죄가 크므로 진실로 마땅히 징치할 것이지만 대사 이전의 일이었으므로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 않는다. 너희들은 다 겸사복으로 근시한 지 여러 해가 되니 이미 국가의 법을 알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를 일지 않는다면 마땅히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리라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타이르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6일 정사 첫번째 기사 호조에 화국의 등급을 미리 보고하지 말 것을 선지하다. 각도에서 화국이 성숙되기 전에 그 등급을 매겨서 보고하였다가 뒤에 혹시 흉작이 되더라도 관리가 등급을 매겼던 것에 구애되어서 납품하는 것이 정확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화국의 등급을 미리 보고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6일 정사 두번째 기사 살인한 죄수 정부를 처참하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7일 모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시라 삼보라가 죽어 제사를 내리고 관과 종이를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7일 모 두 번째 기사 외인이 상경할 때나 돌아갈 때 모두 향통사가 호송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외인이 상경할 때 을에다 향통사가 데리고 왔사온데 돌아갈 때에는 사요원 관원을 보낸다든가 혹은 조관을 보내어 호송하게 하여 영로에 폐해가 있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외인을 우대하는 외에는 호송관을 보내지 말게 하고 모두 향통사를 시켜서 호송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3군의 직사를 받은 자에게 매일 공주하부에 서명하게 하고 병조에서 아이를 당할 때마다 이를 열람하여 엄히 고찰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3군의 직사를 받은 자는 이미 아문도 없사옵고 또 교찰하는 법도 없사오니 무릇 조참할 때와 중국에 표문을 보낼 때와 조칙을 맞이할 때에 혹은 판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매일 순청에 모여서 공주하부를 마련해 두고 서명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이조에서 고공하는 예의에 의하여 매양 아이를 당할 때마다 그 공주하부를 열람하여 엄하게 고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남편을 배반한 중생을 교형에 처하다. 전옥주의 수인 계집 중생은 남편을 배반하였으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백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제도와 별시를 폐지하는 과거제도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조세의 일은 반복해 생각하여도 그 요량을 얻지 못하겠으니 장차 무슨 방법으로 대처한 연유에야 정리에 합하겠는가. 또 일결의 소출이 몇 마리나 되는가 하니 여럿이 의논하기를 아뢰기를 여러도의 토품이 각각 달려서 소출이 같지 아니하오니 하나로 미루어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각도의 수령을 시켜서 일결의 곡식을 수확하여 소출되는 수량을 요량하여 볼 것이다. 전날에 의논한 조용조의 법은 사정에 오할한 것으로 결코 우리나라에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여도 그 요량을 얻지 못하겠으니 어찌하면 한해로 귀결되는 이론을 얻을 것이냐 하니 이조 참이 이변이 아뢰기를 백성이 다 공법을 싫어하오니 다시 손실법을 시행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손실법은 바로 조정의 옛 제도이다. 진실로 손에 따라서 손을 쓴다면 지극히 좋은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달라서 그 사이에 사사로이 생각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하므로 그 폐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손실의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공법을 따라 전품을 고쳐 청량하여 부등으로 나누어서 조세를 정하는 것이 어떠할까. 그러나 금년은 흉년이기 때문에 백성을 소요스럽게 할 수 없으니 풍년이 되기를 기다리고자 하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고쳐 양전하였다가 하전이 도리어 상전이나 중전이 된다면 더욱 백성의 원망이 생길 것이다. 다시 양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등으로 나누는 것이 어떠할까. 내가 들으니 백성이 다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상전 중전의 복수가 하전보다 배나 되고 상전 중전에 대한 수세의 수가 또한 하전보다 배나 되는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 중전에 대한 수세의 수가 또 하전보다 배나 되는 때문이라 하니 이제 상전 중전에는 새 일두를 감하고 하전에는 새 사두를 감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전지를 구등으로 나누려면 불갑을 전지를 고쳐 청량하여야 할 것이온데 만약 고쳐 청량하려면 각 고을 수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만 갖지 못하옵니다. 조세를 요량에 감한다는 상교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래의 백성들은 오직 조세뿐만 아니라 실로 수령들이 횡포하게 거두는데 곤란하다 하니 경감할 수 없겠는가 하니 이변이 아뢰기를 기름, 꿀, 표피를 바치는 것은 백성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옵니다.
하며 호주 판서 박종우가 아래기를 기름과 꿀은 전제의 조서를 감하고 바치게 하는 것이니 백성이 어찌 괴로워하겠습니까? 하고 예조 판서 김종수가 아래기를 신이 전에 정부 육조와 더불어 강경하는 절목을 의논하였는데 혹은 의논에 말하기를 매양 식년 외에 간간히 별시를 행함으로 과거 보는 사람이 요행을 바라고 다투어가며 제배를 지은 것만을 외우고 경서를 읽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재가 이로 인하여 비루하여져서 경수의 밝은 선비를 보기 어렵습니다. 청하건대 식년에 50인을 뽑게 하고 자주 별시를 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50인을 뽑아서 어디에다 다 쓸 것인가 하였다. 좌참찬 원제가 아래기를 삼관과 승무원과 봉상시에 직무가 많아져서 식년에 뽑은 자로서는 소형에 부족한 연고로 별시를 시행하여 싸운데 이제부터는 별시를 정지하고 식년의 액수를 더하여 만일 인재가 많으면 50을 뽑고 적으면 정에게 구애하지 않는 것이 가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50인으로 환장한다면 비록 인재가 없더라도 반드시 그 수를 채우려 할 것이다. 또 33인의 법은 어느 때 시작되었으며 어떤 제도를 모방한 것인가? 아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옛 과거 제도를 삼가오니 수에 일정한 법규가 없사오며 33인은 역시 당나라의 제도도 아니옵니다. 신은 생각하기에 고려에서 불법을 좋아하였으므로 3003이라는 말을 모방한 것인가 하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과장에서는 가작이 드물고 적음으로 혹 좋지 못한 자도 함께 뽑는다 한다. 또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한 뒤에는 학문에 유의하지 않는다 하는데 이제 못난 자까지 함께 뽑아서 어느 곳에 쓸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니 병조판서 정연이 아뢰기를 이제 별시위에 편성하려 하옵는데 이미 원서를 낸 자가 800여인이 없고 그 외에도 몇 천이 될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날이 오래므로 인물이 번성하온데 군의 액수를 더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무릇 벼슬에 들어오려는 자는 반드시 군적의 이름을 등록하기를 기다린 연후에 허락한다면 군의 액수가 많아질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의 말을 가상히 여긴다. 다시 마감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 임술 두번째 기사. 주하정은 윤면이 띄어올려 제수된 이최와 민원의 관직을 다시 제수할 것을 청하다. 이최는 통선으로 띄어올려 수성균 사예를 제수하였고 민원도 역시 봉직으로 수사예를 제수하였사온데 사예는 정사품의 간직이옵니다. 행과 수의 법은 직무를 중히 여겨서 한 것이온데 이처럼 띄어올려서 제수하면 모람의 폐해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청하건대 모두 고쳐 제수하소서. 성균 학정 이 현기는 본래 현리로서 과거를 볼 때 거짓으로 조부와 아비의 관직을 사칭하였사오니 심술이 이미 걸렀사옵니다. 학정은 성균관의 정록소 인신을 관장하고 유생을 검찰하는 것으로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역시 고쳐 제수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행수의 법을 세운 것은 구애되는 곳에 서서 변통되게 하려 함이었는데 너희들의 의논이 실로 옳지 아니하다. 형기의 일은 내가 장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너희 다시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 임술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미복으로 병조판사 정연을 방문한 중추원 부사 박연을 탄핵하다. 처음에 중추원 부사 박연이 병조판사 정연을 방문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분경하는 것이라 하여 탄핵하고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용서하였다. 헌부에서 청하기를 연이 미복으로 집정한 사람의 집에 분경하였사오니 마음가짐이 비루하옵니다. 청하건대 법대로 논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연이 이미 늙었으니 연에게 청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물며 연은 대신인데 어찌 작은 일로서 처벌하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이 아비를 구타한 귀철을 처참하고 살인한 장금 음용을 교형에 처하다. 전라도 고구의 주에수 귀철이 아비를 구타해 상해를 입혀 싸우니 율에 의하여 처참하게 하시고 장금 음용은 싸우다가 살인하여 싸우니 율의 교형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는 태조의 쉬영을 봉안하는 의시. 그 나라의 의장은 건정전의 동서에 베풀고 가사금이 좌우로 분립한다. 연을 노대에 베풀되 북쪽으로 가까이 남향하게 하고 양산이 앞에 서 있다. 향루자가 그 남쪽에 베풀고 동서반이 시립하는 자리를 광화문 밖의 길 왼쪽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내시가 성룡함을 받들고 중호로 나와서 중계로 내려오면 봉안사가 전해 받들어 연 위에다 봉안한다. 가사금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향루자가 다음이고 의장이 다음이요 양산이 다음이다. 연이 진발하여 정문으로 나오면 봉안사와 종사관이 수행한다. 연이 이르면 군관이 모두 몸을 굽히고 연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시위는 보통대와 같이 하여 문 밖에서 지성한다. 지나가는 각도의 관찰사와 각 고을의 수령은 조복을 갖추고 경상에서 맞이하는데 연을 바라보고 몸을 굽힌다. 연이 도착하여 조금 멈추면 관찰사 이하가 길 복판에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연을 향해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서 전도하여 관의 정한 처소 문 밖에 이르게 되면 몸을 굽혀 지영한다. 집사자 두 사람이 성룡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와 대청 탁자 위에 봉안하고 의장이 들어와 베풀기를 보통때와 같이 한다. 관찰사 이하가 들어와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면 집사자가 상향하고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를 행한다. 그 이튿날 새벽에 관찰사 이하가 시복으로 뜰에 들어와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쓰면 집사자가 상향하고 관찰사 이하가 사배례를 행한다. 조금 있다가 관찰사 이하가 문 밖에 차례로 쓰고 집사자가 성룡함을 받들어 연 위에 봉안한다. 연이 진발하면 관찰사 이하가 몸을 굽히고 연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시위하여 문 밖에 지송한다. 영전 소재지의 각도 관찰사가 봉령하는 것도 앞의 의식과 같으나 이튿날은 배례가 없고 그대로 시위한다. 영전 소재간의 수령이 출령하는 것도 앞의 의식과 같다. 연이 전문 밖에 이르면 집사 두 사람이 성룡함을 받들고 중문으로 들어와서 정전에 이르러 탁자 위에 봉안하고 함을 열어 성룡을 받들어 내어서 걸어 모시고 나면 봉안사와 관찰사 이하가 들어와 전정으로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쓰면 집사자가 상향하고 사배례를 행한다. 이날에 봉안사가 안신제를 지낸다 하였다. 세종시록 101권 세종 25년 9월 11일은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 왕세자가 능에 참배하는 의시. 길 전 3일에 왕세자가 재개하여 별실에 거처한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시종관은 모두 정칩에서 하루를 청제한다. 길 전 2일에 대신을 보내어 종묘에 고한다. 이 길 전 1일에 중호위에서 막차를 능소에 가까운 땅에 설치하고 시종관의 자리를 막차 앞에 설치한다. 능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재하고 집사자가 왕세자의 판위를 능실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아헌 종헌관의 자리를 왕세자의 판위 뒤에 서양하에 설치하고 찬자 알자 찬인의 자리를 종헌관의 남쪽에 서쪽으로 가까이 서양하에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헌관의 서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소재하고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쉰이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 향합과 초를 쉰이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를 진설하고 참구를 담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그날 밝기 전 일각의 왕세자가 궁에서 나오는데 의장과 앞뒤에서 따르는 것은 보통 때 의식과 같다. 왕세자가 막차에 이르러서 왕세자와 아헌 종헌관 이하가 모두 청담복을 입고
서운관에서 시각을 알린다. 때가 되면 잔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실에 들어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보고 의식과 같이 아니한 것을 규찰하고 도로 나온다. 찬자 일자 찬인이 먼저 배 위에 나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사비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로 나아가서 겹지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쓰게 하고 찬자가 찬하기를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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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라 하여 감찰 이하가 사비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아흔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인진사가 꿇어 앉아 밖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왕세자를 인도하여 판 위에 이르러 향하여 쓰게 하면 의정은 막차에 정지하게 한다. 찬자가 찬하기를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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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이라 하여 왕세자와 아흔 종훈관이 사비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서에 나아가서 사양하였으면 집사자가 수를 따르고 시종 한 사람이 뇌예분이면 두 사람이다. 이 작을 가지고 수를 받는다.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시니 앞으로 나아가 복향하였으면 인진사가 꿇어 앉으라고 찬하에 청한다. 시종 한 사람이 향압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세 번 상향하라고 찬하여 청하여 시종이 향로를 안 위에 올려놓는다. 시종이 작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인진사가 작을 잡아 작을 올리라고 찬하에 청해서 작을 시종에게 주어서 신이 앞에 드린다. 향을 올리고 작을 올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향로를 올리고 작을 올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너희의 분이면 또 올린다. 인진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찬하에 청해서 왕세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동양하여 꿇어 앉아 축판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청해서 왕세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수에 나아가 사행하였으며 준을 잡은 자가 수를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작을 가지고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흔간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였으면 알자가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흔간에게 주면 알자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라고 찬하여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여 아흔간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간을 인도하여 행리하기를 아흔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창하기를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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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라 하여 왕세자와 아흔 종관이 사비한다. 이를 마치면 인진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돌아가 옷을 벗는다. 알자가 아흔 종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찬자가 국궁 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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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가 사비하고 나간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나가고 찬자 알자 찬인이 배 위에 나가서 사비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능사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출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아흔간 종 1품, 종훈간 정이품, 전사관은 종상시, 대축은 4, 5품, 집사 3인은 5, 6품, 내외분이면 4인, 인진사는 첨지, 통내, 찬자 2인, 통찬 알자 1인, 복내 시종간 4인인데 서연, 섬사원이고 찬인이 1인인데 참회이다 하였다.